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의 개요, 파이썬의 특징 및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하고 여기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것입니다. 어제와 같이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여러분이 입력한 정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을 설치해 볼까요? 다음 링크를 타고 파이썬 홈페이지로 가봅시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3.7을 노란색 버튼을 눌러 받도록 합시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 가장 최신 버전이 3.7이 아닌 경우에는 최신 버전을 받으세요. 아까 파이썬을 받을 때 3.7 아래에 2.7 버전이 있는 것을 보셨나요? 과거부터 사용되던 파이썬은 주로 파이썬 2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여러 가지 개선점을 가진 파이썬 3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썬 2는 2020년에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썬 3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다운로드 파이썬 3를 클릭하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이 사진처럼 여러 가지 버전 중에 선택하는 페이지로 이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와 비트에 맞추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실행하시면 위쪽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Install Now를 누르기 전 가장 아래쪽에 Add Python 3.7 to Path를 체크해 주세요. 이것은 Path라는 환경 변수에 파이썬을 추가하겠다는 옵션입니다.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체제에서 파이썬을 찾을 수가 없게 되니 꼭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만약 체크를 하지 않고 설치하셨을 경우 설치된 파이썬을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하세요. 수동으로 추가할 수도 있지만 많이 복잡하므로 재설치하는 것이 편합니다. Install Now를 누르면 설치가 된 후 아래쪽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시작 메뉴를 누른 후 명령 프롬프트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 창에 파이썬이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파이썬이 실행됩니다. 만약 여기서 파이썬이 실행되지 않으면 설치 과정에서 패스 옵션을 체크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이썬을 제거하신 후 Add Python 3.7 to Path를 체크하고 다시 설치하세요. 사진과 비슷하게 파이썬 3.7이라고 나오면 제대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설명을 들었으니 이제 실제로 해볼까요? 우선 파이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검색 엔진에 파이썬을 쓰고 검색해 봅시다. 가장 위에 표시되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메뉴바 두 번째에 있는 다운로드로 들어갑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3.7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여기와 같이 파일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마지막에 Add Python 3.7 to Path를 잊지 말고 꼭 체크합시다. 체크한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Install Now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인터넷 속도에 따라 설치되는 속도가 조금 다르겠지만 잠시 기다리면 설치가 끝납니다.
설치가 보시는 바와 같이 끝났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Disable Path Length Limit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인자 길이 제한을 해제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제를 해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파이썬 설치가 끝났습니다.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요. 저는 영문 윈도우를 쓰고 있으므로 여기 시작 메뉴에서 명령 프롬프트라는 뜻인 커맨드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까만색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파이썬을 입력해 봅니다. 엔터를 치고 나면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3.7 버전이 제대로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설치하였으니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표준 입출력을 다루는 예제입니다. 우선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입력할 도구가 있어야겠지요. 이번에는 파이썬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함께 설치되는 IDLE, idle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시작을 누르고 IDLE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idle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New 파일을 선택하면 메모장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그곳에 지난 시간에 입력했던 print hello world를 입력합니다. 소스 코드를 저장한 후 run에서 run 모듈을 누르거나 F5를 누르면 지난 시간처럼 컴퓨터가 세상에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뉴를 열고 IDLE를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이 켜졌네요. 여기에서 파일에서 New 파일을 눌러 새 창을 엽니다. 여기에 지난 시간에 썼던 소스 코드를 씁니다. 여기에서 저장한 후에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컴퓨터가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로 월드 예제로 파이썬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이제 표준 입출력 예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idle에서 다시 파일, new 파일을 선택하여 새로운 소스 코드 입력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소스 코드 입력 창에 위쪽 사진에서 유저네임이 있는 두 번째 줄부터 print라고 되어 있는 네 번째 줄까지 세 줄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전 예제와 지금 예제에 있는 첫 번째 줄 df main과 가장 아랫줄 mai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시하고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줄만 입력하세요. 그 후 아까와 같이 run에서 run 모듈을 선택하거나 F5를 눌러 실행하면 컴퓨터는 사용자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봅니다. 이름을 입력한 후 엔터, 나이를 입력한 후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나이를 기억했다가 출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까와 같이 시작해서 IDLE를 입력합니다. 파일에서 New 파일을 선택한 다음 아까 보이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다 적었으니 이제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묻는 게 나오네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나이에는 나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름과 나이가 출력되게 됩니다. 간단한 예제였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간단한 예제에서 중요한 개념을 3가지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헬로 월드에서도 활용했었던 표준 출력입니다. 컴퓨터에는 출력 장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프린터와 같은 장치도 있고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모니터도 있습니다. 표준 출력은 모니터에서 텍스트로 출력되는 터미널을 의미합니다. 터미널은 어려운 개념이니 쉽게 모니터가 표준 출력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컴퓨터가 사용자에게 무언가 보여주는 것, 즉 출력 장치 중 표준은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표준 출력을 나타내는 문장이 프린트입니다. 프린트를 입력하고 괄호를 연 후 출력하고 싶은 문장을 입력하면 컴퓨터는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모니터를 통해 출력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표준 입력입니다. 컴퓨터가 사용자에게 무언가 보여줄 수 있으면 입력도 받을 수 있어야겠지요. 컴퓨터가 사용자에게 무언가 전달할 때는 대개 키보드나 마우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에서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표준 입력은 키보드입니다. 파이썬에서 input이라는 명령을 수행하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새로운 입력을 보내주기를 기다립니다. 사용자가 표준 입력 장치인 키보드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면 그제서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수행하면 컴퓨터가 이름이라는 문장만 출력한 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은 변수입니다. 사용자가 표준 입력으로 전해준 데이터나 중간 결과 등을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겠지요. 그것을 저장하는 장소를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제에서 input 명령 앞에 user name과 user age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equal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equal 표시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할당한다 라고도 합니다. 수학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의미로 equal을 사용하지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것을 할당문에 사용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실행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이 user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됩니다. 두 번째 문장이 실행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나이가 user age라는 변수에 저장됩니다. 저장한 변수를 표준 출력 장치로 표시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 방법이 마지막 3번째 문장입니다. 프린트 안에 문장이 있는데 문장 중간에 중괄호 0, 중괄호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점 포맷이 있습니다. 중괄호와 포맷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요? 매우 간단한 예제이지만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표준 입력과 출력, 그리고 변수는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므로 꼭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우리는 프린트, 인풋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을 개발하는 단체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지금은 강의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 때 궁금한 점이 생기며 꼭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배운 것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과정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IDE,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설치할 것입니다. IDE 중 하나인 파이참을 설치하고 오늘처럼 간단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